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미국의 전쟁에서 숨진 병사를 추모하는 연방공휴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채무 상한선 협상으로 많은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군인에 대한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금 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죽음이라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면서 숨진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채무 상한선에 협상한 뒤 극우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발이 있지만 채무 상한선은 결국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지체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제조업 협회 등의 주요 비즈니스 그룹은 채무 상한선 타결을 환영하면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합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지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90%에 이르른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25년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 전쟁과 언론 장악이 정치 무기였고 터키는 민주주의를 고칠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방 세계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에르도안 대통령을 넋놓고 쳐다보게 됐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군사위성 발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영공국제법을 위반하면 격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맹인 텍사스주 검찰총장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한 뒤 텍사스 주지사를 비난합니다. 주지사가 탄핵을 비난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이유입니다. 20가지 혐의에 대해 하원이 탄핵한 뒤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은 자신은 무죄라면서 정치 박해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선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기도 하고 메모리얼 데이이기도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베테랑스 데이와는 다르죠. 베테랑스 데이는 모든 장군들, 숨진 장군이나 장군이 아니라 장병이요. 군인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군 복무를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나이가 아니라 날이 베테랑스 데이 11월 11일이고 그에 비해서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이죠. 베테랑스 데이가 국군의 날이라면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 숨진 그런 모든 그 군인들을 병사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모리얼 데이 이제 연휴 마지막이고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때부터 비공식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죠. 아무튼 대통령의 분위기부터 조금 전해드리고 나서 주말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그러나 아직은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되는 장애가 남아있는 채무 상한선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오늘 보니까 부통령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함께 나란히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의 무덤에 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헌화하면서 카톨릭 신자니까 성호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일단 전해드리기 전에요. 자, 이런 알링턴 국립묘지에서의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부터 조금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거의 이 메모리얼 데이 때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용감한 병사들, 자유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숨진 많은 병사들을 그들 때문에 우리 국가가 있다 하면서 추모를 했습니다. To the brave women and men who served and sacrificed for our freedom and for our future, 자유와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so our nation might live. 그들이 숨짐으로써 미국이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Undertake this right of remembrance.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얘기를 하고 절대로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e price that was paid to protect our democracy.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these flags, flowers, and marble markers represent. A mother, a father, 그들은 엄마였고 아빠, son, 딸, sister, 친구 and American. 그리고 모두 미국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We remember. 매년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매년 하면서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지금 뭐 꽃도 있고 마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Who wore the uniform. 네, 이게 이제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의 메모리얼 데이 때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메모리얼 데이 연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주말에 그 대통령이 숨진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의 막내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다녀왔고 외출도 했는데 굉장히 오늘은 그 연설이 뭐라고 할까요? 활기차고 뭐 어디선가 아주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한 그 힘, 에너지, 기를 받아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써준 연설문을 대통령은 보고 읽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고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딜리버리가 좋았고요. 아무튼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하는 초당적인 타협, 협상 같은 것을 이뤄낸 그런 주말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저는 아무튼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다른 때와 다르다. 속도감도 있었고요. 뭐 틀리는 것도 없었고, 아무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거의 이제 극적으로 성사된 채무 상한선 그 인상 협상에서는 실제로 다른 예산들은 2년 동안 2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신에 2년 동안 국방 분야를 제외한 다른 비국방 분야는 그저 지금과 그대로 동결을 하니까 동결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입니까? 결국은 삭감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재향 군인에 관한 지원은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푸드 스탬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받으려면 일을 해야지 된다는 자격 조건 같은 것은 조금 지금보다 까다롭게 해놨어도 재향 군인과 홈리스 피플에 대한 푸드 스탬프는 오히려 확장했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그게 이제 그렇게 맞아 들어가네요. 주말에 있었던 그 채무 상한선 협상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워싱턴이 정말 극에서 극으로 분열됐다고 하고 실제로 공화당의 그 협상 대표인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가장 극단적인 극우이기도 한 프리덤 코커스의 압박, 절대로 조금도 양보하지 말아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의 진보적인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같은 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워싱턴이 일을 해서 지도자 차원에서 일을 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미국과 세계의 아마겟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 삭감이었는데 공화당은 거의 그러니까 25%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빚이 채무 상한선이 31조 4천억 달러인데 공화당 그 프리덤 코커스가 원했던 1조 5천억 달러보다 3배 정도가 많은 4조 달러 이상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같은 것,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그대로 있습니다. 메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출 삭감이라고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인 삭감은 막았다. 이런 걸 타협이라고 한다. 협상을 할 때 누구나 다 모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배당된 돈 이미 그 법으로 통과돼서 이제 부자가 세금 안 내고 하는 것을 딱 집어낼 만한 감사원들의 봉급 등등 해서 800억 달러 이 국세청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기로 한 거기서 100억 달러 정도는 깎았습니다. 코비드 때에 책정을 해놨다 쓰지 않은 돈도 거의 300억 달러 정도를 그대로 이제 회수하는 것이고 또 공화당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그 정도 깎았으면 내가 잘 깎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장에는 공화당 하원에서의 투표입니다. 맥카티 하원 의장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합의가 되고 나면은 사흘 정도 72시간 동안 리뷰를 할 시간을 주겠다. 원래는 6월 1일경에 채무 불이행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주말 사이에 금요일 이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뭐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6월 5일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오늘 5월 29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어제부터 그 자료들을 넘겼고 따라서 수요일 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이면은 며칠입니까? 수요일이 내일 모레가 수요일이고요. 극우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무슨 여러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끝까지 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을 끝까지 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이 이게 사인이 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 되고 하면은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면 정치인이 다시 재선되기가 어려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할 때는 채무 상한선 조금이라도 협상하지 마라. 협상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지 돼 하고는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그룹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 비즈니스 그룹을 미국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협회, 우선 덩치가 크잖아요. 제조업협회 회장도 연합회 CEO요. J. 티먼스 CEO도 바이든과 맥카티에게 축하한다. 양쪽에 다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빨리 통과시켜라. 미국과 세계에 미국의 제도가 인스티튜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뭐 가장 큰 중요한 로비 그룹이잖아요. 역시 여기에 그 조슈아 볼텐 CEO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CEO도 뭐 중요한 인물이죠. 수잔 P. 클락도 법안을 지체 없이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시오. 의회 의원들은 그리하여 대통령이 빨리 서명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공화당에서도 95%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이 같은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덤 코커스가 공화당 지금 222명 가운데서 한 뭐 많게는 50명, 적게는 46명. 왜냐하면 중간중간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부 여기에 반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있으면 통과가 되니까 민주당이 213표니까 민주당의 극좌 의원들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이 통과시켜 놓은 것을 그 어떤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은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서 상원으로 보내면은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이다. 물론 공화당 그 상원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도 무슨 마클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와 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케빈 맥카티조차도 하원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그 본인의 힘을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공화당에서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이 일을 통과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미국에서는 채무 상한선 인상은 이로써 뭐 통과되는 투표하는 그때까지도 잡음은 있겠지만 정말로 이변이 없다면 당연히 그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세계적으로 대재앙, 경제적인 대재앙은 피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숫자 자체가 깎이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의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코비드 예산안에서 300억 달러 남은 것도 어디에 조금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로 재앙은 피한 아주 훌륭하게 협상이 잘 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정말 중요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습니다. 터키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국의 무슨 삼선 개헌이니 이런 우리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일도 오버랩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다. 자신들에게 가장 나쁜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를 가장 많은 자신들에게 나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 또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듭니다. 터키에서도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에서 에르도안에 대한 지지표가 막 8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참 우매하면 안 된다. 우매하면 딱 본인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지고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거기에 에르도안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지거든요. 잠시 뒤에 그냥 스토리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1라운드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50%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벌과 다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52% 조금 넘고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99.3% 개표 현재 52.14% 그리고 라이벌인 게말 글루츠 다로글루 후보가 47.86%. 이 에르도안이 정치적인 종말을 맞겠다 하는 게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가 루머가 돼버렸습니다. 루머가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됐다 하는 얘기인데 집권 20년, 5년이 임기기 때문에 이제 25년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가장 오래 이제 집권을 한 사람이고요. 총리로 시작해서 처음은 좋았죠. 순수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헌법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독재로 가는 영원히 대통령을 할지도 모르죠.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유세 모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스타핑은 없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터키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너무 강력한 지진 때문에 5만여 명이 숨졌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선거철에 맞춰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를 들어 건축 짓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그 함부로 사람의 생명보다는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이제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조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착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알파벳 S자로 시작되던데요. 그런 지역에서 이 에르도안이 이겼다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기쁨의 경적을 울리고 여성들이 에르도안 막 사진 들고 우리 대통령 최고야를 합니다. 한 마을, 작은 마을에서 200명의 이웃 사람들이 숨졌는데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경제가 최악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86%, 황폐화된 경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야당이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6군데 야당이 합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국민들에 딱 맞는 플레이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를 들추면서 우선 본인에게 20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가뒀고 그리고 이제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 같은 것을 특히 선거철에 막 돈 뿌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문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전쟁을 안보와 연결시켰습니다. 라이벌이 무장 분리주의자 크루드족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게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막판에 선거 유세할 때는 선거 유세장에서 크루드족, 이제 터키가 싫어하는 그 북쪽에 그래서 이제 크루드족 병사들이 이 자신의 라이벌과 힘을 합쳐서 우리 과거에 막 그 오스만 뭐 이런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서 쿠르드 병사가 본인의 라이벌인 후보의 캠페인송을 부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줬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를 진짜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언론도 뉴스 채널의 대부분이 국영 채널은 국영 채널이라서 민간 채널도 에르도안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사준 겁니다. 해서 끊임없이 대통령 에르도안이 출연을 해서 가짜를 끊임없이 말해도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그가 방송에 나오지 않을 때는 이미 방송에 나왔던 것을 재방송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인 게말 클르츠달로글루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의존했어야지 됐습니다. 물론 몇몇 아주 작은 매체를 빼놓고 그런 것들이 뭐 싸움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1차 투표에서 5.2%를 가져간 민족주의자 후보인 시난 오간이 에르도안을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지자들도 에르도안 쪽으로 갔을 테고 2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250만 표 차이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터키는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이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르도안은 앞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 터키를 움직일 수 있어졌습니다. 파워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크 백업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도 에르도안 사람, 중앙은행도 그리고 당도 에르도안의 손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터키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지지가 어떤가 지지율 보잖아요. 지지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봐야지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선거를 도우려고 에르도안의 선거를 도우려고 에르도안의 중앙은행의 하수인들이 외환 보유 달러를 매주 팔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터키의 환율, 리라의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ut of control이고. 그래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달러 대비 터키의 돈, 리라의 가치가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터키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랍니다.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700억 달러 그 레드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선거 얼마 전에 했을 때 그 이후부터도 터키의 그 돈 리라화가 2% 줄어들어서 지금 달러 대비가 달러와 20이에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뭐 당연히 통화가 폭락될 테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가 이거 임기 마지막이다. 25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헌법을 수정을 해놔서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재선됐으니까 이 임기 중에 의회가 소집해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의회 의원이 600명인데 600명 가운데서 323석 과반수가 에르도안 쪽이기 때문에 다만
에르도안의 건강이 받쳐준다면 뭐 2030년 그 이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몇 살이냐면요. 요즘 미국 정치인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젊습니다. 69살밖에 안 됐습니다. 임기가 끝나도 75살도 안 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고 해서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 80세. 바이든 대통령은 82세가 되는데 에르도안은 지금 이미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제 임기 2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69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와 미국을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팍스가 끊임없이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그 당시에도 트럼프를 출연시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말하게 했잖아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게 했다고 션 해니티도 터커 칼슨도 로라 잉그램도 다 시인을 했죠. 본인들이 주고받는 텍스트,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팍스가 잘못하고 있다, 팍스가 거짓 방송을 하고 있다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항을 했었던 매체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다 가짜 뉴스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팍스를 부추겼는데 결국은 팍스가 가짜 뉴스를 계속 전했다고 재판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팍스의 CEO도 시인을 했고 팍스의 유명한 어피니언 리더들이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워치하는 사람이 있었고 욕을 먹어도 돈을 못 벌어도 끊임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게 없는 거죠. 전부 에르도안 옆에 붙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수준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주에서 5만 명이 숨졌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부동산 업자들과 다 거래를 해서 에르도안이 그렇게 해서 뭐 구조대도 안 보내고 했었을 때 그 현직 대통령을 재선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그 국민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토 국가들 염려하고 있죠. 에르도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 협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무척 가깝고 나토의 국가 가입하는 것도 전부 그 전원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에르도안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에르도안은 그 같은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식으로 외부적인 요건을 활용할지 모르는 독재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싫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너무 웃고 하는 선거 결과인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이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터키의 이번 그 에르도안의 선거는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치 시진핑처럼 마련해 놓은 이것은 꼭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관광회사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메모리얼 데이.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흐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이 워낙에 광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베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베큐 비용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식료품비가 4월 달 기준으로 7.7% 1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피클, 오이 피클, 빵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대신에 이제 간고기, 그라운드 비프는 내려갔는데 그라운드 비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부 지역이 조금 비싸고요. 다른 지역은 조금 싸답니다. 클래식한 그 바베큐 케첩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그 머스터드 같은 것도 많이 그 올라서
참 사람들이 할러데이 때요. 우리가 뭐 바베큐 좀 해 먹으려고 해도 영향을 미치네요.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만하네요. 32온스 케첩이 가장 많이 올라서 27.9%, 1년 전에 비교해서요. 20온스짜리 머스타드 13%, 렐리쉬 맛있는데 12.3% 올랐습니다. 간고기 내려가긴 했는데 조금 한 뭐 3% 정도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 햄버거와 핫도그 빵은 밀가루 값이 올라갔으니까 7.4% 정도 올랐고, 리바이 스테이크 파운드당 12달러 정도 한다고 하네요. 지난해보다 이건 한 11% 정도는 올랐다고 하고, 그라운드 비프가 파운드당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4달러 70센트 정도 하니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이 메모리얼 데이 때 지난해에도 바베큐를 하셨다면 조금은 뭐 싸졌다는 것은 느끼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국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항상 무슨 데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전쟁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남북으로 갈려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 펜실베니아 어떤 마을에서 하다가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65년도 전쟁 끝난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테랑스 데이는 재향 군인의 날은 군에 복무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이고, 메모리얼 데이는 지금 남북 전쟁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미군이 140만 명 정도가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추모하는 거고요. 뭐 항상 한국에 무슨 날 하면은 그 태극기 다시는데 성조기 다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모든 그 국기는 미국에서 일출부터, 특히 이제 좀 날마다 그 할러데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는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는 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는 탑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미국 재향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기를 개항하는 날이 6일이 여섯 가지 공휴일이 있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그리고 평화유지군 메모리얼 데이도 있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5월 15일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이 7월 27일입니다. 애국의 날이라고 해서 이건 9.11 사태 때, 또 진주만 폭격 12월 7일, 그리고 그 밖에 여섯 번째는 미국 대통령이 조기를 개항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틀란타에서 한인 스파에서 한인들이 숨졌다거나, 아니면 몬트레이 파크에서 에이시안들이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이럴 때는 이제 뭐 조기를 개항해라 하고 대통령이 지시할 그런 때 그렇답니다. 그리고 미국 성조기요, 해가 지면 당연히 거두셔야지 되는데 24시간 동안 국기를 개항하려면은 국기에 불을 비춰주면 된답니다. 이게 다 격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맹인 텍사스주 검찰총장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 하원이 주말에 탄핵시켰습니다. 토요일에 탄핵 투표를 해서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거긴 여자 문제, 뇌물 문제, 증권 거래 문제, 또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고 이제 300만 달러로 뭐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납세자의 돈으로 내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진 것 같고요. 결국은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데 찬성 121, 반대 23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공화당도 대부분이 다 탄핵에 찬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Missing in Action이라고 하면서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왜 검찰총장이 자신의 검찰총장이 탄핵당하는데 주지사가 어디 가서 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람 탄핵시키지 말라고 투표 직전에 막 사람들에게 막 홍보도 하고 본인의 그 주장을 담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펜 팩스턴 자체도 의원들에게 막 전화 걸어서 나 탄핵에 찬성 투표 던지면 알지?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였다 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케이스를.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당연히 실패했죠. 그 밖에 많은 일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 이 검찰총장 지금 이제 그 탄핵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동맹인 겁니다. 동맹인데 동맹이 그렇게 탄핵이 됐는데 주지사가 가만히 있어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을 하지만요. 이것도 됐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투머치였다는 거죠. 이 팩스턴 검찰총장이 완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결혼한 남자가 혼외관계의 여자와 즐길 것은 다 즐기고 그 여자에 대한 돈은 본인에게 뇌물을 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원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너무너무 많은 20가지의 탄핵 혐의였으니까는요. 지금 그런 일이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투표가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데 일단 하원에서 탄핵된 것만으로도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상원에서는 와이프가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글쎄요. 이 투표를 하지 않을지 찬성할지 반대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고 이리하여 결국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 거 사실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론 디센티스 그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 공화당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전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를 추종하고 그와 서로 힘을 합쳤었던 사람 가운데서 지금 팍스가 날아가 버렸죠. 터커 칼슨도 날아갔죠. 완전한 동맹이었잖아요. 한 몸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심지어는 그 터커 칼슨과는 외교 북한에 대해서 거의 몰랐을 거예요. 아마 터커 칼슨은 거기 북한에 가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을 존 볼튼이라는 사람을 내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치고 터커 칼슨을 동행할 정도로 가까웠었는데 결국은 그 터커 칼슨도 날아갔고 검찰총장 가운데서는 이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가장 트럼프의 동맹이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나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꼭 반동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었었죠. 켄 쿠치넬리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론 디센티스를 지지하고 게임이 어림없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트럼프 아래 일했던 사람 가운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론 디센티스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해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의 환경에 따라서 정치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에 이제 북한이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군사위성 그 테스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한국이 며칠 전에 누리호를 발사해서 궤도에 딱 그 진입을 하는 성공을 했죠. 그때는 군사적인 것을 장착하진 않았는데 북한은 군사적인 것을 장착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지금 당장 준비를 하고 관방장관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그 핵무기와 비슷한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영토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요. 실수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격추시키겠다 하면서 스탠다드 미사일 3, SM3 아니면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팩3를 쓸 것이다 하고 완전히 레디 투 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은 이제 딱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면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딱 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공유를 하겠다. 이 점을 또 북한이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한 이제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주 뭐 미국 전문가들도 굉장한 그런 그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그리고 게다 대고 이 드론까지 포함을 해서 군사위성 그 발사는 처음이니까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서로 그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입장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캘리포니아 해안선이 미래에는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검토는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세기 말까지 많게는 70%까지 해안선이 사라진대. 모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하고 딱 그 구분을 지어주는 선선 해안선이 없어진다. 절벽이나 아니면 무슨 뭐 해안의 기반 시설 정도만 남는다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주 해안위원회가 이제 쭉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들의 이제 방파제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거나 큰 바위 같은 것을 많이 놔서 해안선을 강화해라, 뭐 모래를 지켜라 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캘리포니아 하면은 그 바다, 비치, 해안선, 모래가 상징이잖아요. 상징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덴티티죠. 캘리포니아주의 그 아이덴티티가 곧 몇십 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업도 다 이게 달라져야지 되고요. 집도 그 바닷물 쫙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에 집 많잖아요. 말리부에 가면 한국 분도 그런 곳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손상되고, 비치라는 것은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정말 천상의 선물인데 그 천상의 선물을 인간이 그 보존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지 그걸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파제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파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저 해안선이 그 모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다시 하게 됐고요. 사람이 항상 뭐 상상하지 못할 때 아주 그 중요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게 이제 채무상한선 협상인데, 그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 하원 의장이 박스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채무상한선 협상이다. 네, 완벽한 건 없지만 아무튼 그 해냈어요. 아주 좋은 휴일 메모리얼 데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